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인수TV의 이인수입니다. 오늘도 핫 이슈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발 소식이 있네요. 약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발 소식, 재난지원금 빨리 타는 방법, AAA급 퍼펙트 스톰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19의 국내 대폭발이 신천지 교회였다면 이번 재발은 이태원 클럽과 홍대학 클럽, 강남 찜질방 등이네요. 우리 모두 너무 빨리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 제 지인분이 강남에 소주 한잔 하려고 갔더니 클럽 앞에 엄청 긴 줄이 서 있어서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들 너무 빨리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함께 우려했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은 후 재발 소식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가 봅니다. 끝났으면 좋으련만 우려하던 대로 너무 빨리 재발되었습니다. 또다시 온 국민이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발도 방역 당국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사, 격리 치료 등으로 조기에 진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짜 연락처를 남기신 젊은 청춘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빨리 당국에 협조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략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만 들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누구보다 빨리 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마스크 오부제처럼 혼란 방지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오부제로 한다고 합니다. 지급은 가구별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영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에 이름이 같이 올라 있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가구별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가 6년생은 월요일에, 2와 7년생은 화요일에, 3과 8년생은 수요일에, 4와 9년생은 목요일에, 5와 6년생은 금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65년생이면 금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요.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 대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발 세계 경제 대공황을 능가하는 큰 충격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정부 탓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적 경제 침체기에 코로나가 덮쳐 경제 충격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이번 문제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원래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하여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환경 문제 외에도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1929년부터 10년간 지속된 미국발 세계 경제 대공황에 비하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대공황으로 발생한 실업자는 전체 경제 인구의 37%나 달해 약 1,500만 명 이상이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 내 실업자는 벌써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경제 인구의 약 50% 이상이 실업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불황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경제 불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트리플 A급 퍼펙트 스톰 경제위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지칭한 경제학자가 이미 있으니까요. 또 세계 각국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큰 경제위기에 몰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국내 실업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국내 신규 실업자는 18만 2천 명에서 최대 33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실업자 수는 118만 명이라고 합니다. 33만 3천 명은 신규 실업자 92만 2천 명이 발생한 1998년 IMF 위기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지만, 1980년 석유 파동 때 20만 8천 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한 11만 8천 명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를 약 3,3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가 최대 33만 3천 명이라고 하니, 이는 경제 인구 전체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뭐 별거 아니네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미국이 경제활동 인구의 30% 이상이 실업 상태라고 하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런 예측은 어림없는 추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라면 트리플 A급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저희 예측이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이번 위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국내도 벌써 300만 명 근처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제가 근거 없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내일 모레 이틀 후 정부 발표에는 또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뉴딜 정책의 일부로 발표했지만 저는 그것도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들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호들갑을 떠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의 교육국입니다. 전체 규모의 약 60에서 70%에 이릅니다. 이번 코로나로 중국은 벌써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치면 3경 이상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부딪혔습니다. 앞으로도 이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중국의 1년 국가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1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조 원입니다. 미국의 연방 예산은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은 약 5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두 강대국이 전 세계와 함께 지금 코로나로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코로나 종식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니 올 봄에는 우리나라에 황사가 없어졌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야말로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세계 경제기구 IMF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1, 4분기 경제위기 대응은 그나마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선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2, 4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더 큰 경제 충격이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어요. 세계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가 우리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는 길이 될 텐데요. 코로나 종식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터키, 미국과 중국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세 번째 교역국인 일본도요. 그래야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각국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전에 한국판 뉴딜 정책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경제 정상화의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부분 동의는 하지만요. 그러나 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그 예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보인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당국자와 청와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또 피해 규모를 적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930년대에 우여곡절 끝에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민간 구매력을 회복하고 소비재 생산을 자극하여 민간 투자의 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공황 극복 이후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 시장에 돌게 하였으며 각국의 헌법에 아예 사회주의 제도를 일부 차용하여 수정자본주의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복지국가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뉴딜 정책은 오늘날 헌법학, 행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 대부분의 대학 교재에 수록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어줍지 않게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 포장하여 사업 시작 전부터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를 강행하더니 결국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은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선거에서 10년 이상을 이기게 되고 당시 발목 정당이 된 공화당은 한동안 몰락하게 됩니다. 한편 세계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의 길을 걸어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은 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괴갈적으로 뉴딜 정책의 요점만 말씀드리다 보니 앞뒤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네요. 이해 바랍니다. 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번 기회에 대기업이 유보율이라는 명목으로 금고에 수천조씩 쌓아두고 있는 그 돈을 풀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으로 기업에 들어가고 있는 국가 예산은 줄여서 소상공인이나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쌓여있는 돈을 푸는 일정 비율로 매칭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뉴딜 정책 예산과 기존의 정부 예산은 철저히 분리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정부 각 부처는 이때다 싶어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린 정책들을 들고 나와 예산을 가져감으로써 뉴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당은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또다시 발목 정당이 되면 다가올 선거에서 이번 4.15 총선보다 더 심한 참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도 공화당은 루스벨트의 민주당 방식을 사회주의라고 몰아붙여 거의 몰락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의 거의 많은 정책들을 야당은 사회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야당이
여러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해법을 모색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게 되지요.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다른 혼란과 국민적 저항감에 부딪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다른 중요한 조건들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할 것들이니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이슈앤인수TV의 이인수였습니다.